여러분, 라트보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명령문입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영어로 해보세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 대부분이 Do not take photo here 또는 Please don't take photo here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영상 중반부터 제가 명령문이 왜 중요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16가지 정도 꿀팁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Shall we begin? 자, 명령문을 제대로 써야 되는 이유,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개념을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반사적으로 딱 두 개 개념이 나와요. Don't 또는 그냥 do something 이렇게 동사 바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명령문의 가장 기본 골격인데, 이거는 영문법 학자들이 문장을 분류할 때 문법적으로 분류한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명령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쓰면. 실제 원어민들도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20대 때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예요. 그때 저 나름대로는 유창하다라고 영어가 유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는 문법책 통해서 배운 대로만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인턴 생활할 때 팀 프로젝트를 하죠. 근데 다른 인턴이 늦어서 보스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는 그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늦지 마 라는 투로 말한 게 don't be late예요. 그랬더니 이게 오해가 조금 생겨가지고 상대방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감한 상황이죠. 내공이 다져진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려서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It would be nicer if we had been on time. It would have been nicer if we had been on time.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조금 부드럽게 you라는 메시지 대신에 us 메시지, we라는 메시지를 해서 야, 이게 또 우리 좋지 않았을까? 라는 표현과 그 다음 가정법까지 조금 조미료를 쳐서 이렇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would have been nicer if we had been on tim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장을 문법적인 특징으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명령문이다 그러면 뭐 동사 원형을 쓰다, 이게 do 개념이죠. 그 다음 뭐 하지 마라라고 할 때는 don't 개념 쓰고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문법책에도 정확하게 어떤 강도를 나타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명령문이 나온 거는 클리어한 메시지를 오해 없이 한 방에 빵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 군대나 경찰 한 방에 이 메시지 시그널을 빵 보내야 돼요. 군대에서는 Alpha Team Move, Bravo Team Move, Go Go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바로 메시지를 통해서 액션을 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 진압을 할 때는 Get Down, Show Me Your Hands 이런 느낌 들어가죠. Get Down 하고 Show Me Your Hands 라는 부분들, 이렇게 명령문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예로 접근 금지 사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들어가지 마세요, 진입 금지라고 할 때 Do not enter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수영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위험하니까 그래서 do not swim 이런 식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사실은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근대는 사람이 있을 때 get off of me, 그러니까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get off of me. 그 다음에 leave me alone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그 다음 또 부드럽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쓰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그 다음 약사가 또 환자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Do not overdose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약을 남용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rink a lot of water 이렇게 표현하면 물 많이 마시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명령문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한 방의 메시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상대방의 액션을 제어하는 것을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본인은 영어를 잘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원어민이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니까 제가 오늘 정리 한 방에 싹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선 또는 가족끼리는 이 명령문을 바로 써도 톤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5단계의 강도를 가지고 이 명령문을 표현하는 방법 16가지 정도 패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강도 1단계 가겠습니다. 강도 1단계는 부드러운 말투로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라고 표현할 때 You might not want to take photo 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might not want to take a photo here. So you might not want to take photo here. 여기서 사진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또 비슷한 뉘앙스로 You don't want to take photo 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don't want to take photo here. 그러면 이것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 또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가정법 살짝 사용을 해보면 I wouldn't take photo here if I were you. I wouldn't take a photo here if I were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사절을 한번 사용해보면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hat you take a photo her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hat you take a photo here. 이렇게 하면 여기서 찍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강도 2단계 올리겠습니다. 2단계 강도는 여전히 조금 부드럽지만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는 오해가 나서 싸움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운 것 중에서 please를 사용을 하면 Please don't take photo here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비슷한 강도로 표현하자 그러면 여기서 사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You are not supposed to take a photo her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지만 조금 부드럽게 사용한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사진 촬영을 자제해 주세요. You had better not take photo here 이렇게 씁니다. 빨리 표현하면 you'd better You better no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강도 3단계입니다. 강도 3단계부터는 부드러운 느낌은 사라지고 이제부터 좀 강하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llow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You are not allowed to take a photo her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You are not allowed to take photo here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You cannot take photo here, You can'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should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3.5 정도 되는데 You should not take photo her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도 4단계 올리겠습니다. 자, 이 강도 4단계부터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이 오해해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할 때 사용을 하세요. 자, 조동사 must를 사용해서 You must no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씁니다. You must no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명령문 있죠. 이 명령문이 원래 you가 사라진 거죠. 근데 이 사라진 you를 살립니다. 그래서 You don'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쓸 때 명확하게 You don'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you를 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don'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강도 5단계 가겠습니다. 이 강도 5단계는요. 정말 급박하거나 긴박한 메시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4단계에서 방금 전에 썼던 거 Don'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don't를 줄여서 축약형을 쓰지 말고 Do not take a photo here.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입금지 do not enter 그 다음에 수영금지 할 때 do not swim 이런 표현들 보셨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축약형 쓰지 마시고 do not 잘라서 사용하면 정말 하지 말라라는 소리죠. 그 다음 또 부정어인 never 사용해서 never take a photo here 초강력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한방 이거는 이제 문법에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또 건드리는 건데 도치라는 개념 생각해 보셨죠? 네, 그래서 이 명령문에서도 도치를 사용해서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앞에 사용하고 나머지 문장을 말할 때는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You don't
take a photo here 이 부분에서 don't와 you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don't you take a photo here 이라고 쓰면 거의 뭐 그냥 이건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명령문에서도 do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미드나 영화 볼 때 이런 표현들 들어봤죠. Don't you ever touch 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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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한 16개의 패턴으로 이 강도의 단계별로 쭉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느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쭉 패턴별로 강도를 조절해서 드렸는데 물론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나 톤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강도가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아시고 제대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무조건 맞다 틀리다 그 다음 이게 맞다 이렇게 해라 라는 방식의 이분법적 교육 방법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영어를 연습하고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맞다 틀리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이 돌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공포 마케팅으로 이어지면 이게 영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패턴이나 뉘앙스 이런 거에 따라서 가변성이 높은 게 언어죠. 그래서 이 부분들 알고 계시라고 제가 오늘 16가지 정도 준비해서 이 똑같은 명령문인데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배운 포인트로 여러분들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